국회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식품 유통업계가 일회용품 절감에 나선 지 1년여가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어 제도 개선 등의 필요가 절실한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지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회용품 절감 1년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지금 상황도 좀 볼까요? 가장 먼저 절감을 시작한 그런 업계인 만큼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가 지난해 21개 카페 브랜드와 손잡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카페 사용 금지 추진 이후 일회용 컵 수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카페 브랜드 대상 조사 결과 매장 내 일회용 컵 수거량이 지난해 7월 206톤에서 올해 4월 기준 58톤으로 72% 감소했고요. 한 커피 브랜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도입한 종이 빨대를 통해 하루 1,500만 개에 달하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 빨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페 쪽은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4월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지금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좀 볼까요? 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4월에서부터 5월 사이 전국의 이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된 속비닐은 1.3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은 전년 동월 대비 70.2% 감소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는 이 대형마트에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비닐이 꼭 비치가 돼 있었고요. 소비자도 뭐 당연하게 인식해서 또 그걸 사용을 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이게 예외적인 사용만이 허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어패류처럼 액체가 셀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 비닐을 제공해왔는데요. 그렇게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 시행 이후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찾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비닐 사용을 제한한 후에 장바구니 사용이 늘긴 늘었네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장바구니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가는 그런 소비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이 장바구니 대신 사용되던 그런 종이 상자도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대형마트 4개사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두어 달의 시범 기간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 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끈 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자율 포장대와 또 종이 상자 제공을 없애는 방안을 지금 권장하면서 또 대형마트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런 방안이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종이 상자를 쓰지 않는 제주도 지역의 대형마트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조치입니다. 앞서 2016년 9월 대형마트 4곳과 제주도 중형마트 6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 포장대를 비치하던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 테이프 그리고 끈을 모두 치웠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제주도 대형마트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종이 상자와 또 이 포장 테이프를 없애고 이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현재 각 대형마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한 대형마트는 11월 1일부터 대용량 장바구니 대여를 전점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쇼핑백은 56리터 용량으로 현재 외국계 창고형 마트 장바구니 쇼핑백과 유사한 형태고요. 대여금은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 포장대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1월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시범 사업에 맞춰서 11월부터 지금 자율 포장재 철수를 알리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없애기로 한 건데 다른 마트들은 어떤가요? 네, 다른 군 역시 환경부와의 자율 협약 직후부터 점포 곳곳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 포장대를 철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미리 도입한 46리터 대형 장바구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장바구니를 판매해서 또 이 사용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게 장바구니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대여하는 것도 있죠. 네, 한 곳은 현재 판매와 대여하고 있는 장바구니보다 더 큰 사이즈의 장바구니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57리터 용량의 장바구니 대여료는 4,000원이며 반납 시 돈을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 포장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네. 물론 현재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많지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또 기존보다 대용량의 장바구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모든 대형마트에서 이 자율 포장대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 협약을 맺은 곳 중 한 곳은 자율 포장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비닐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두 개 사업장을 선정해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환경부와 이렇게 자율 협약 후에 장바구니 이용 동료를 위해서 종이 상자라든지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종이박스 사용 억제를 위해 자율 포장대를 폐쇄하고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반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종이 상자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자율 포장대 철거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친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마트는 장바구니 대여를 확대해 운영해온 만큼 포장대를 폐쇄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자율 포장대가 없어졌을 때 현장에서 반발이 클지 아니면 오히려 장바구니가 정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먼저 대형마트 지금 상황부터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배달 시장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음식 배달에 이어서 음료까지도 배달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국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5.1%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 배달앱의 월 주문 건수만 봐도 2,800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일회용품 쓰레기도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의 증가로 이 배달 시장이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한 만큼 사실 배달 메뉴도 상당히 많이 다양해졌죠. 기존에는 배달 가능한 메뉴가 치킨, 피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찜닭이나 살국수, 닭발 등 어떤 메뉴든 배달이 가능한데요. 또 한국 외식 문화 특성상 대다수 음식이 밑반찬도 제공되기 때문에 보쌈이나 분식의 경우 겉절이나 막국수, 육수 등이 스티로폼 포장재에 배달돼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도 상당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는 사실 재활용이 좀 어렵죠. 네,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음식물이 묻은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쉽지 않은데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용기 같은 경우 소각해도 공해 문제가 있지만 매립할 경우에는 오래도록 썩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네, 환경부는 올해 초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일회용품 및 재활용품 쓰레기의 총량을 연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까지 환경부는 결과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몇몇 업체들과 재활용 및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지만 그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더 중요한 만큼 쓰레기 총량과 정확한 종류 파악 없이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배달 서비스 성장에 맞춰서 일회용품 사용은 늘고 있는데, 아직 그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새벽 배송 문제입니다. 맞벌이 가정, 그리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저녁에 주문하면 바로 아침에 문 앞에 바로 배송해주는 새벽 배송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벽 배송 역시 몇 년 사이에 확 늘었죠. 네, 맞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은 2015년 한 업체가 틈새 수요를 공략하며 신선식품 샛별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새벽 시장은 급성장했고 2015년 100억 원대에 불과했던 새벽 배송 시장은 지난 3년 사이 40배 이상 커져 지난해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올해에는 1조 원이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는 100억 원 규모였던 이 시장 규모가 올해는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새벽 배송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커져가는 시장과는 또 별개로 지나친 포장재로 인한 어떤 환경 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 또한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업체들 반응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최근 관련 업체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배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 등 일회용 포장용품을 지양하는 한편 보냉백을 사용하거나 100% 종이 포장을 추구하는 등 각 업체의 노력이 눈에 띄는데요. 한 온라인 푸드마켓 같은 경우 지난 10월 11일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벽 배송 라이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 모든 배송에서 스티로폼과 비닐을 완전히 없애는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 겁니까? 네, 100% 자연 성분 아이스팩과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 등을 앞세운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스티로폼과 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온, 냉장, 냉동 상품을 재생종이 박스 하나에 포장하는 원박스 포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업체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사실 새벽 배송의 원조라고 불리는 업체가 또 있는데, 자, 그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해당 업체는 지난 9월 말부터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모든 포장재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는 친환경 종이 박스로, 비닐 소재였던 완충 포장재는 종이로, 파우치와 박스 테이프 등은 종이로 바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등 생분해가 쉽지 않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로폼과 비닐을 종이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종이를 선택한 이유는 식품의 안정성과 위생적인 측면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 면에서 일회용품이라도 재활용이 쉬운 소재가 낫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종이로 바꾸려는 노력은 또 이어지겠군요. 네, 새벽 배송 가능 지역부터 종이 포장재를 먼저 도입하고 배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택배 배송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종이 포장재 방식을 도입한다는 예정인데요. 오는 2021년까지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를 종이 소재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업체 상황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지는 새벽 배송 시장에 최근에는 대기업 또 유통업체들까지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 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넉넉한 용량까지 갖춘 보냉 가방을 새벽 배송 시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반영구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보냉 가방을 도입했고 약 2달 동안의 주문을 분석한 결과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포장용품 약 80만 개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냉 가방 사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일반 스티로폼 박스와 또 아이스팩 등의 사용을 줄이고 보냉 가방으로 대체한 후에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였습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는 필환경 시대가 오면서 소비자들 또한 과도한 포장재 사용으로 환경 파괴에 일조했다는 죄책감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 가방을 사용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개념 소비를 한다는 느낌을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뭔가 친환경 이 배송에 동참하는 소비자들까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유통 분야에서는 친환경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아직도 일회용품 사용이 상당한 분야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접객업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상해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환경부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등에 따르면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그릇과 접시를 포함해 2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합성 수지 접시의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렇게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까? 2014년 이미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바 있습니다. 조리, 세척시설에 있는 장례식장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족의 장례용품을 구입하거나 상조회사 등에서 제공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친환경 정책 초반에는 소비자들 불편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요. 그 우려와 달리 친환경 정책들이 현장에서 나름 또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만큼 정부 정책과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